전주시가 문화관광부가 주관하는 문화도시 공모에서 탈락했습니다. 문화특별시와 특례시 지정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GM 군산공장의 잇따른 폐쇄로 초토화된 군산경제가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생들이 외국에 나가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상담을 진행하는 등 열악한 업체의 무역 전문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전주시가 문화관광부가 주관하는 문화도시 공모에서 탈락했습니다. 문화도시, 문화특별시, 특례시 어느 것 하나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화관광부가 주관한 문화도시 공모에서 전국 10개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5년 동안 최대 2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대구광역시, 청주시, 전북에서는 남원시가 포함됐고 전주시는 제외됐습니다. 국악의 도시 남원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소리문화도시를 비전으로 대한민국 대표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은 올해 전주시의 문화 분야 역점 사업이었습니다. 올해 안에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연기됐고 향후 일정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주 문화특별시에 대한 중앙 정치권과 정부의 공감대 형성은 멀어 보입니다. 대통령 공약이라지만 문재인 정부의 지지도는 계속 떨어지고 내년이면 정권 3년 차이기 때문에 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과의 공감대 형성, 우리 시민들과의 어떤 공감대 형성에서 선언에만 그치고 아무 일도 못했던 부분이 많이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요. 전주시는 최근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은 있지만 정부가 이미 100만 인구 이상을 특례시로 지정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했기 때문에 힘을 얻기 쉽지 않습니다. 행정 권한을 가지기도 하고 대정부, 대국회 예산 활동에서 큰 디딤돌이. 문화특별시나 특례시 지정은 고도의 정치력이 요구되고 문화도시 지정은 전주시가 이미 전통문화 중심도시로 국비 지원을 받은 경력 때문에 쉽지 않은 만큼 전주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오정현입니다. 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간. 오늘은 군산조선소와 GM 군산공장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초토화된 군산경제를 살펴봤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한국 GM 군산공장이 지난 6월 GM의 구조 조정에 따라 가동을 시작한 지 22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지난해 7월 폐쇄된 지 1년 만입니다. 2천여 명의 근로자가 떠났고 160여 개 협력업체 가운데 30%가 문을 닫았습니다. 군산시에는 여러 가지 좀 일자리를 알아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신다는 분도 있고. 남은 업체도 근근히 버티는 등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GM 군산공장 활용 방안 마련과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후속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조선, 그다음에 자동차 업종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최우선이죠. 지역 상권도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떠나면서 집주인들은 대출금조차 낼 수 없어 하우스푸어로 전락했습니다. 상가들도 하나둘 문을 닫으면서 자영업자 수가 1년 전에 비해 10% 넘게 줄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해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이대로 쭉 가면은 좀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정부가 군산을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원에 나섰지만 경제 침체는 오히려 깊어졌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수가 급감했고 근로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지금 40% 정도 없어졌고요. 이러다 보니까 그 근로자로 인한 자영업도 지금 평균은 한 25%에서부터 많게는 35%까지 하락된 게 사실이죠. 군산조선소와 GM 군산공장의 잇따른 폐쇄로 초토화된 지역 경제가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지역 대학생들이 도내 중소기업의 무역 전문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기업과 함께 외국에 나가 수백만 달러의 수출 상담을 진행하는 등 판로 개척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피부 미용기기를 조립 판매하는 전주의 한 중소기업. 이 업체는 올해 동남아 시장을 집중 공략해 수백만 달러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수억 원의 수출 계약까지 체결했는데 그 과정에서 지역 대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전북대 청년 무역 전문가 양성사업단 소속 학생들이 현지 수출 상담과 계약에까지 깊숙이 관여해 얻어낸 결과입니다. 외국어 수준도 높고 지탭에도 학생들이 보면은 이 무역 쪽에 관심이 많은 애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인 홍보, 마케팅이 상당히 이렇게 신선한 감도 있고 아주 좋습니다. 전북대는 지난 2001년부터 정부와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청년 무역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실무 교육을 받고 기업체와 함께 해외 수출 박람회에 직접 참여해 수출 상담 등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열악한 중소기업은 무역 전문가를 무보수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지에 이제 좀 더 확실한 거래처나 소비자들의 반응 아니면 니즈를 좀 파악해서 어떻게 진출해야 될지 이제 진출 방안 아니면 이제 진출 방안 같은 걸 이제 좀 알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고. 전북대는 중국과 동남아 지역을 특화한 청년 무역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도내 업체들의 참여가 적은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무역 전담을 할 수 있는 사원을 채용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선 학생들이 해외 마케팅 활동을 지원을 하는 것은 기업인들한테 큰 도움이 되죠. 전북대 지탭 사업단은 내년에 학생 정원을 40명으로 늘리고 동남아 외에 미주와 유럽 등으로 해외 수출 박람회 참여 기회를 늘려 청년 무역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정부가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대한 국비 보조율을 90%로 상향 조정해 전라북도와 익산시의 부담이 줄게 됐습니다.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국가식품 클러스터 사업 예산에 대한 국비 보조율이 기존 50%에서 90%로 상향 조정돼 내년부터 지방비 77억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국가식품 클러스터 사업 예산의 50%인 44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갯벌을 복원해 수산, 관광, 체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국회 김종회 의원은 갯벌과 주변 지역의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5년마다 갯벌의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갯벌을 생태공원으로 지정해서 어촌 소득 증대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종회 의원은 세계 5대 갯벌로 꼽히는 서남해안 갯벌도 갈수록 오염되고 있다면서 갯벌 생태계를 신속하게 회복시키고 생태 관광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주시 송천동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장이 생태환경교육장으로 활용됩니다. 전주시는 하수처리장에 17억 원을 투입해 어린이들이 놀이와 체험을 통해 생태와 환경을 배울 수 있는 홍보관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수처리수를 재활용한 실개천과 생태교육장도 조성해 생태계를 관찰하고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익산 지역의 하수도 사용료는 오르고 쓰레기 봉투 가격은 인하됩니다. 익산시는 하수도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가정용은 월 550원에서 690원으로 일반용은 월 1,430원에서 1,790원으로 각각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쓰레기 봉투 가격은 20리터의 경우 800원에서 540원으로 50리터는 2,000원에서 1,350원으로 내려 주민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전북의 14개 시군이 내년 1월 15일까지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시설 현대화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현대화 사업 대상 농가로 선정되면 대규모 농가는 연리 2%, 중소규모 농가는 연리 1%로 시설 개선 융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는 등 강추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조금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하 8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서해안 일부 지역에는 최고 5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월요일까지 이어지다가 화요일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